시간에는 떡제조 기능사 2형을 할 건데요. 송편이랑 새머리 찰떡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물을 먼저 올려서 끓이셔야 돼요. 왜냐면 송편 밑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볶음이 반죽 하듯이 살짝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반죽을 먼저 해야 돼서 여기에 물을 끓이고 있고요. 송편 밑반죽에 들어가는 반죽 그 가루는 맵쌀가루이고 200g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량을 200g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 계란했어요. 여기 익반죽할 때 끓는 물 말씀드렸죠. 소금물 하셔도 되고 그냥 끓는 물을 여기다 바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뜨거우니까 반드시 팔팔 끓고 있는 물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찹쌀보다는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볶음이 반죽할 때보다는 똑같은 200g이지만 송편 반죽이 물이 조금 더 들어가요. 맵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맵쌀은 조금 더 들어가고 찹쌀은 덜 들어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쌀 자체가 불릴 때 수분을 먹어가는 수분량이 달라요. 맵쌀은 한 1.2% 정도 먹는다고 12% 정도 먹는다고 하고 찹쌀은 한 14% 정도 수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릴 때 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얘네가 물을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확한 뭐 그런 제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찹쌀에 물이 작게 들어가는 이유는 불릴 때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해서가 아닐까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송편도 볶음이 반죽 치대듯이 이렇게 많이 치대 두셔야 더 쫄깃하고 매끈한 반죽이 나와요. 그래서 체중을 팔에 실어서 꾹꾹꾹꾹 반죽이 다 했을 때 여기에 가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끔하게 여기에 다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잘된 반죽이에요. 여기 막 가루가 떨어져 있고 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반죽이 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숙성 비닐에 넣거나 면포에 싸거나 자, 저 면포에 쌀게요. 면포 젖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서리대가 다 삶아져서 찬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 차갑게 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식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얘가 완전히 식으면요 날아가면서 가져가는 수분 요거를 말리는 과정이 없어서 물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서리태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분도 여기에 있는 수분도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거품만 살짝 헹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바트에다가 요거는 송편에도 들어가고 새머리에도 들어가는 양을 한꺼번에 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송편에 들어가는 그 뭐지 콩은 70g이고요 새머리에 들어가는 100g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삶아놨기 때문에 70g은 계량을 해서 따로 빼놔야 됩니다. 송편에 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70g 따로 제가 계량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70g이 돼요. 얘는 이렇게 따로 송편용이에요. 아까 콩 70g 남겨놨잖아요. 우리 송편 12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12개 정도로 소분을 해보면 한 6g, 7g, 6g, 70g이니까 한 5에서 6g 정도예요. 5에서 6g 정도를 여기다 올려보면 대충 개수로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g, 5g, 6g 하면 6개 되지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다가 계량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가 한 7개씩 12개를 이렇게 한번 소분을 해보시면은 계량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단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 6개나 7개 정도로 12개를 한번 나눠보세요. 콩이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조금 남는 거는 이제 남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 송편 크기가 좀 커져요. 그래서 한 6개나 7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미운 거는 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도. 조금 남는 거는 그냥 남기세요. 너무 커지지 않게 하세요. 5개, 둘, 6, 이렇게 12개를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반죽 우리 아까 해놨잖아요. 요것도 그 부꾸미 반죽하고 똑같아요. 전체 무게를 재서 12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1g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젖은 면보를 까시거나 비닐봉지에 넣거나 어쨌든 얘도 반죽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조금씩 남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똑같이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12개 그냥 만들어 주세요. 개수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수 잘못 세워가지고 개수 모자라면은 실격입니다. 실격. 감점이 아니고. 얘도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덩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콩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손가락을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누를 때마다 요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그래서 요만큼 조금 남을 때 꾹 눌러서 안에 공기를 빼주셔야 돼요. 송편은 반드시 공기를 빼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를 동글동글, 만약에 얘가 콩이 아니고 가루라면은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으면은 얘가 터져버려요. 이 가루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서로서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가루는 가루끼리 다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깨나 이런 거 넣고 송편을 할 때 그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모양이 예전에는 반달 모양이라 그랬는데 조개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조개 모양이나 반달 모양이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쪽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이렇게 집어 놓으세요. 이쪽에도 거의 그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집어 넣고 이 집어 넣은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에를 살짝 꼬집어 주면요 기본적으로 모양이 생겨요. 요거를 못 하셔가지고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3cm, 이쪽으로 5cm예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이렇게 길쭉하게 접으면은 규격에 맞지 않죠. 요구사항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리고 손자국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그리고 바닥이 너무 동글동글하면 안 돼요. 실루엣 넣을 때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으로 만지는 게 힘들어 그러면 여기 접시나 이런 거에 놓고 약간 이렇게 중간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돼요. 조개 모양 같이 생겼죠. 여기가 약간 기도 살고 해서 여기다 바로 놓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찔 시루에다 그냥 바로 앉히세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마르기 때문에 뚜껑 열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다 놨다 다시 옮겨야 되면 그것도 또 시간을 또 약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루에다가 바로. 그래서 여기 이 손가락을 좀 잘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얘네를 조금 이렇게 할 때 요렇게 오므려주면은 여기 공기 구멍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꾹 눌러주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송편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관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거 아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송편은 만들 때 있어야 되니까, 그거 모양은 조금 안 저기 해도 이 사람은 송편을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송편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모양만 예쁘게 만들어,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작업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다 채점에 그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잡을 때 옆으로 너무 벌어져도 만두 같아 보이고요. 얘는 만두가 아니고 송편이거든요. 송편 같은 모양으로 내가 손에서 너무 많이 주물주물하면 손자국 날 수 있으니까요. 위에 다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접시에 놓고 살짝살짝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선이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걸 위에서는 잘 보여요. 근데 손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송편 12개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송편 모양이 꼭 조개 모양이 아니어도, 왜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손끝마다 다 만드는 동작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똑같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든 송편이 모양이 일정해야 됩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모양이 일정해야지 균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균일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도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예뻐도, 조금 조개 모양 같이 아니어도 찌고 나면 또 예뻐지는 마법이 생겨요. 송편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송편이 균일하게 나왔냐 안 나왔냐, 균일하게 안 되면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균일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서 25분 찌겠습니다. 자, 이제 송편이 다 쪄져서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물에 한번 담가야 되는데, 물에 담그는 이유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찬물에 담그는 이유를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우리 송편 찔 때 밑에 솔잎 깔았잖아요. 그러면 그 솔잎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뛸 때 물에 담그지 않으면 걔를 예쁘게 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요. 얘를 오래 풍덩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살짝 넣었다 그냥 뺄 거예요. 오래 물에 담가 두면은 맵살이기 때문에 얘가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담궜다가 그냥 담그는 신용만 하고 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과정을 수행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은 맵살 표면이 불어가지고 예쁘지도 않고 맛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네, 참기름 발라주세요. 손로 예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한번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접시에 놓기 전에 손으로 한번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문질문질해서 예쁘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송편은 끝났습니다.